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이창원 IM증권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의 바뀐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는데요. 헤어스타일 변화가 눈에 띄는 가운데 또 오늘 어떤 코멘트를 주실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CLX 관련주에서 한 종목 볼게요. 네오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오셈은 이제 CS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그런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물론 HBM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HBM 하면 삼성전자를 항상 좀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CXL만큼은 좀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HBM 관련돼서 단점도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기술에 대한 뭐 좀 드라이버가 걸려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을 찍어내는 흐름들은 나와주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CXL 관련돼서 또 일정이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2023년에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해외 다른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른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킨스 전자 관련돼서 뭐 YC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네오셈은 최근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유입된 이력도 있는 만큼 요즘에 주가가 옆으로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CXL 드라이브에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네오셈에 대해서는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어서 예스24의 모회사 한세예스24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지금 책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지금 다 날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인데 한세예스24 홀딩스 종가 매수 해도 될까요? 자, 의견 들려주세요. 자, 약간 갸우뚱하시다가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제 책을 사려고 예스24에 한번 접속했는데 접속이 네. 안 되더라고요. 네.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 수상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책을 잘 읽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안 되었어요. 목이 약간 메이신 것 같은데 거짓말해서 그런 거 공기가 아닌가요? 약간 타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접속이 잘 안 될 만큼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국내에서 판매가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해외로 갑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죠. 참고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벨 문학상을 배출할 수 있었던 그런 후보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고은 시인이라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유가 어휘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옐로우밖에 없는데 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투리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노벨 문학상 이렇게 작품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평가가 안 되었던 걸 한강 작가가 이번에 다 뚫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것저것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겠지만 네. 이게 영화로 치면은 기생충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오늘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리고 예스24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 시세가 오늘 끝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책의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수혜가 오늘 하루로 끝나기에는 노벨 문학상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 그걸 감안하였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하면서 동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며칠은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B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럼 밀리의 서재는 어떻게 보세요? 전자책이나 이런 쪽은? 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것까지 간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한강 작가 수혜주로 꼽힌다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관련주 접근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도 같이 코멘트 주세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네. 오늘 상한가를 간 거는 사실상 지금 잡기는 힘들겠죠. 그럼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의 책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책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관련된 기업들은 한강 작가의 책, 서적, 지금까지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다 판매를 시작을 할 거고요. 기타 작품도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 판매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접근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저 담는 게 지금은 우선은 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 흐름 자체가 뭐 한 달, 두 달 결국 그렇게는 못 갈 거고요. 적어도 2, 3일, 짧게는 한 2, 3일, 길면 한 4, 5일까지는 저는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가 갖고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하루짜리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K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전에 강했던 쪽 K 푸드입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뜨거운 시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엇갈렸는데요. 이재현 대표님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삼양식품 요즘에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해외 쪽에서도 우리나라 K푸드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안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편의점 관련돼서 요리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라면 요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라면 관련돼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서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좋다는 건 알지만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에 좀 멀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삼양식품 하면 캐파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공장이 아직까지는 밀양 공장, 이 공장이 2025년에 가동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물량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성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올해 라면 매출 1월부터 9월 달까지 수출을 보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단연 1등은 불닭볶음면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당장 2025년에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 더욱더 수익성이 커지긴 하겠지만, 미리 좀 당겨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흑백 요리사와 함께 주가가 좀 선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3분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3분기 이제 컨센에 좀 부합할 예정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 굉장히 눈을 돌려서 지금 네덜란드 법인 설립하고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의 공략도 속도가 더욱더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은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좋고 네,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네. 네,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도 좋고 또 흑백 요리사 바람을 타고 라면 더 팔릴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앙 첨단 소재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수급이 확 몰렸는데, 자 오늘 근데 네. 저희가 이청훈 PB님 의견을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끊는 바람에 헷갈리신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재은 대표님께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흑백요리사가 쏘아올린 그 라면 매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O 의견 주셨는데요. 이청원 PB님께서는 X 의견 주셨잖아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나쁘기 때문에 X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흑백요리사 다 좋고요.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제품과 여기에서 파생된 까르보나라, 이걸 기반으로 한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나 되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식품 쪽으로 눈을 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우선은 강한데 이 시세도 1차적으로 오늘도 대웅제약이나
몇몇 기업들이 크게 다시 한번 나왔죠. 이제 남아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대표적으로 에이프리 바이오, ABA 바이오 오늘 한번 시세가 나왔고, 뭐 ST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지막 불꽃은 안 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우선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이후로 후발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식품 쪽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금 끌고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권해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삼양식품 또 식품 쪽에 과연 시장의 수급이 몰릴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 의견을 드렸다는 점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라면이나 이런 식품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중앙 첨단 소재 진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를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수급이 좀 쏠려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청원 PB부터 들어볼게요. 요 며칠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0% 대략 한 5, 6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시작이 되었던 게 전기차 화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배터리, 특히 LG 엔솔의 벤츠사에 대한 배터리 공급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가운데 중앙첨단 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동사와 엔캠이라고 하는 두 회사가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을 생산해내고 있는 EDL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 이러한 지배 구조는 EDL에 대한 100% 지분을 중앙첨단 소재가 가지고 이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100% 지분을 엔캠이 가지게 되는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미국의 중국산 전해액과 리튬염에 대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기업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이 현재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대략 2026년까지는 충분한 공급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와서 장대 양봉이 더 크게 나왔으면은 시세가 완전히 더 뻗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꺾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X 의견 드렸습니다. 오를 거면 더 올랐어야 한다. 그래야 좀 확신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지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앞에서 뭐 다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전해질은 배터리의 주요 4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이 지금 당장 때 뭐 관계사가 지금 리튬 관련돼서 뭐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제조 시설에 대한 부분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로 인해서 기대감적인 측면이지 우리가 이거를 향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또 동력을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세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좀 더 약해진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 잡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 두 분 모두 공동적인 목소리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최근 TA항공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로도도 좀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대명 소노 시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재은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고려아연 사태에서 봤듯이 네.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공개 매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장내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사회에서 이제 내년 3월에 좀 그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 대명 소노 시즌의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의 지금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965억 원 정도인데 TA항공 지분으로 봤을 때 26.77%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한 1,800억이 좀 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오늘도 유입이 되면서 좀 탄력적인 모습이 장 막판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시고 다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경영권 지분 관련돼서 이제 좀 휩싸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너무 큰 욕심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저는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정원 PB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만약에 TA 항공에 대한 인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네. 굳이 지난 8월에 대명 선호 시즌을 앞세워서 지분을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TA 항공이 우선은 조금 밀리는데 이건 트레이딩의 측면일 수도 있고요. 대명 선호 그룹이 TA 항공의 기업 가치를 제가 알기로 7천억 정도를 평가를 했는데 우선은 그거를 상회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명 선호 그룹의 지주 회사는 선호 인터내셔널입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IPO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 차례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안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여행, 항공, 또 호텔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선은 미뤘습니다만 대명 선호 시즌을 앞세워서 지분율, TA 항공에 대한 지분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대명 선호 시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호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이후 만약 다시 IPO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와 적절한 공모가를 기반으로 더 큰 자금 조달까지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림당과 TA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현재 대명 선호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차이는 대략 2.97%포인트 차이인데요. 장내에서 매수를 할지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공사를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2011년부터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단기 하루 이틀 정도의 이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조금은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선호 시즌의 주가는 우선은 여기는 마무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공개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으면 오늘 주가는 전부 다 밀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주가가 지금 탁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네, 대명 소노 시즌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